자, 한번 그 다음 거 가봅시다. 그 쌍둥이 준 거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 마무리해야 돼. 도장까지. 채점은 매서 플랫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고. 자, 페이지로 131쪽. 자, 131쪽인데 일단은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다 한번 보면 이제 체계 순서대로 맞추면 대우법, 대우법, 그 다음에 기류법, 그 다음에 직접법. 그래서 대우법은 쉽게 말해서 대우가 참이면 뭐도 참이다? 명제도 참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증명은 이거랑 같다라고 보면 돼. 대우 자체를 먼저 보는 거라서 이게 참이니까 명제도 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대우법인 거고, 기류법은 뭐냐면 모순 유도법이에요. 모순 유도법.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렇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기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류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접법이라고 쓰긴 했는데 그냥 부등식에서 증명하는 그냥 대소관계 증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그래서 일단 하나씩 그냥 내가 예시로 문제 하나 풀어주면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자, 845번 문제를 한번 보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를 증명을 하고 싶은데 이게 3의 배수라고 해서 요거를 3의 배수라고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우를 이용할 건데 대우가 뭐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뭐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형태로 표현해주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3k-2거나 3k-1이거나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 보면 돼. 요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근데 얘를 이렇게 표현을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같은 말이야. 표현을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같은 말로 봐야 돼. 나머지 정리에서는. 그래서 n이 3k-2일 때 보면 n 제곱이면 3k-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3에다가 어떠한 정수가 들어간 거에다가 뭐가 생겼어? 1이 생겼잖아. 그럼 3의 배수라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k-1이라고 둔 것도 내가 똑같이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내가 3으로 묶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제곱도 당연히 뭐가 아닌 거야? 3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그러면 대우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인 거야.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됐어요? 됐니? 시켜봐도 돼? 아니면 너 문제로 숙제를 해볼 거야? 일단 하기 싫다는 거구나, 지금은. 자. 자, 기류법은 보면, 자,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하래. 루트 5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증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루트 5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볼 거야. 아니라고. 그러면 결국에 무리수가 아니라는 건 내가 뭘로 가정을 했다라는 거야? 유리수로 가정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수가 유리수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뭐야? 분수가 되면 유리수, 분수가 안 되면 무리수. 그래서 루트 5가 어떠한 여기 그냥 b분의 a라고 나왔으니까 b분의 a라고 나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a하고 b는 서로소인 자연수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소리죠. 더 이상 약분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a 제곱이 5b 제곱이라는 건 a 제곱이 5의 배수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a제곱이 5의 배수라는 건 a가 5의 배수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 아까 우리 대요법에서 증명했던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돼. 그래서 a가 5의 배수라고 표현해서 이거를 내가 5k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다시 여기다가 넣으면 25k 제곱은 5b 제곱이니까 b 제곱은 5k 제곱이 되잖아. 근데 다시 보면 b 제곱이 5의 배수가 되고 따라서 b가 뭐가 돼? 5의 배수가 되죠. 근데 나는 분명히 가정이 뭐였냐면 서로소라 했거든? 근데 a도 5의 배수고 b도 5의 배수네? 서로소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죠. 그래서 2는 모순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루트 5가 무리수라고 아니라고 해봤는데 모순이 나왔네? 그러니까 루트 5는 결국에 뭐다? 무리수다라고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거를 기류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저게 무슨 법인지 다 알아야 돼요? 알면 좋죠. 알면 좋죠. 무슨 법까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수학 길을 걸어가고 싶다. 나처럼 걷고 싶다. 아니면 걷기를 희망한다. 그럼 외워. 근데 그거 아니면 굳이. 문제로는 안 나오네요. 문제로는 이게 기류법이냐 기납법이라고 하진 않는데 근데 그건 있지. 다음을 기납법으로 증명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근데 지금은 기납법은 안 하니까. 그 당시에 배우는 증명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어서 일단은 요렇게까지 크게 1달러고 말하면 이렇게밖에 존재하진 않아. 고등학교라는 기본 그 증명에 대한 배경 지식은 이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 웬만한 증명들 이해할 때 이해될 거고. 그래서 증명의 세계가 놀라운 게 뭐냐면, 자, 얘기해 줄게요. 지금의 너희들한테 내가 증명을 아무리 여기는 10문제를 내가 다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다 무슨 소리로 되냐면 저 선생님 혼자 떠든다.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뭔가 좀, 왜 저걸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다 들 거거든?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내가 언제쯤부터 이제 증명이 나랑 친해지냐면 대학교 3학년 때 하던 증명을 이제 몇 년을 듣다 보니까 증명이라는 건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구나. 맨수 같은 놈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 내가 증명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 볼 때, 지금은 수능 볼 때도 증명을 안 하는데. 그냥 이거는 다 그냥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했을 때 말하는 진짜 말 그대로 기본 배경 정도의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지. 증명을 잘하는 게 사실
수학을 잘한다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말이라서. 나 봐. 나 증명 아무리 좋아한다지만 문제 푸는 거는 그 산수 계산 같은 거 다 틀리는 거 봐. 그거는 같은 이치인 거지. 나는 산수보다는 수학 이런 게 더 재밌으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부등식에서 증명하는 거는 하나만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자, 뭐 여러 가지 증명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요게 성립하는 걸 보이고 싶은데 얘를 그냥 어떻게 하냐면 우리 원래 일반적으로 부등식에서 뺐었을 때 A에서 B를 빼면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거는 알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제곱을 해서 빼는 것도 하나의 A가 B보다 크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지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A, B가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어차피 실수라서 A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도 0 이상이고 요거의 제곱도 0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단 여기서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이잖아. 등호가 존재하잖아. 이 등호는 따로 얘기를 해줘야 돼. 언제 성립하는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없어. 그럼 등호 얘기할 필요 없어. 그래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다 0이 돼버리면 그냥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A-2분의 B가 0이 될 때와 4분의 3B제곱이 0이 될 때니까 이게 B가 0이 될 때죠? 그럼 A도 뭐가 되겠어? 0이 될 때겠죠. 그래서 등호는 A, B가 0일 때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래서 증명까지는 저런 루틴으로 간다고 보면 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자, 혹시 질문? 지웠더니? 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절대부등식이 뭐다 이런 거 설명 안 한다. 절대부등식, 모든 식이 성립하는 부등식. 최소한 니네 이제 이거는 이제는 받아들여질 거 아니야. 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뭐예요? 산술기하요. 까먹었죠. 맛있냐? A가 양수고 B가 왜 갑자기 굳어 니가? 둘 다 양수일 때 이것은 크거나 이것이 성립한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이거를 산술기하라고 한다. 그래서 대학교 가는 그날까지는 외우고 있어. 그래서 얘네가 등호도 어떨 때 성립하냐면 두 개의 변수가 서로 같을 때. 두 변수가 A, B로 서로 같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예요. 사실은 코시 슈바르츠는 나올지 안 나올지 내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산술기하는 100% 나올 수밖에 없어. 뭔 원리예요? 저기 왜 이런 원리냐고? 얘가 왜 산술이고 얘가 기하인지는 내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르시면 되고요. 산술 평균은 사실 그거잖아.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평균. 그게 산술 평균인 거고 기하 평균은 어떤 곱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도 왜 저걸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지는 몰라.
그냥 나도 저걸 받아들일 뿐이라서. 근데 다만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말할 수가 있냐면 내가 부등식에서 이거를 뺐어. 근데 이 부등식이 요거랑 같은 거잖아. 이게 이거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 어차피 A랑 B가 양수니까 근호 안에도 어차피 양수잖아. 그럼 양수에서, 그러니까 근호도 실수죠? 또 실수에서 실수를 빼면 그걸 제곱하면 땡땡. 실수를 제곱하면 양수 아니야? 어? 어? 갑자기 왜 네 친구 이름이냐? 유리수 땡. 더 땡. 안 돼요. 0이 아닌 실수. 아, 정확히 음이 아닌 실수. 여길 수도 있어요? 0을 제곱하면 0을 제곱하면 뭐야? 0이잖아. 0 곱하기 0은. 그러니까 0이 될 수도 있지. 니네들한테는 그게 말장난일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 낼 수 있는 함정의 문제다, 야. 그래서 니네 논 네거티브라고 해서 음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0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법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0이 되는 거는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라서, 즉 A랑 B가 같을 때 뭐가 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그게 산술평균이라고 해요. 산술평균. 그래서 이거랑 조금, 근데 좀 생각의 사고력을 확장한 게 코시-슈바르츠인데, 산술계열은 보통 어디서 쓰냐면 변수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내가 양수라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때 쓰는 거고, 코시-슈바르츠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내가 실수에서도 항상 실수 전체에서도 말할 수 있는 절대 부등식이 없냐? 라고 해서 탄생한 게 코시-슈바르츠이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런 형태라는 거. 이거. 근데 얘도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 식을 빼가지고 계산을 다 해봤더니 뭐뭐의 제곱으로 나와.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돼서.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절대 부등식인 거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코시-슈바르츠가 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알기로는 교육과정에서 한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오더라도 용어 자체도 안 나오고 그냥 다음 이 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 보이세요? 라고 하는 정도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요새는 내가 코시-슈바르츠가 나온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저번처럼, 그러니까 극선의 방정식처럼 나는 빠져있다, 나는 이게 교육과정에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거를 교육과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은 그냥 짚고만 넘어가려고.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 학교에서 명제할 때 코시-슈바르츠가 정식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 왜냐면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내가 다 빼도 되는데 나온다고 하면 해야 돼. 그래서 명제할 때 한번 물어봐. 내가 알기로는 교육과정상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아니면 학교 교과서에 그 정도 나와 있을 수 있어. 다음 부등식,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 보시오. 내가 교과서 문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이는 좀 보세요. 그 차이는. 자, 그래서 실제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를 이제 한번 해보면, x, y가 양수인데 이게 최소 b를 성립하는 걸 보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거를 일단 전개를 다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상수는 사실 더하는 역할이라서 부등호 방향의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죠? 그래서 상수는 더하기만 하면 돼. 빼기를 하든. 자, 근데 대신에 변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 xy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한 것도 당연히 양수죠? 그럼 얘 양수죠? 얘 양수죠? 그러면 저기 따라 들어가면 2 루트 xy분의 16 더하기 1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루트 16은? 자, 그럼 4 곱하기 2는? 거기에 10을 더하면 지금 여러분들 기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가 18이고요. 그럼 어떨 때 성립하느냐? 이것이 서로 같을 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니까 xy가 4일 때. 최소값이 부등식 분편이에요. 최소한 18 이상인 거잖아. 이 부등식이 18 이상이에요 라고 한다면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18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혹시 질문? 됐어요? 이거는 하나만 해봅시다. 한번 858번 한번 해봐봐. 다 됐니? 얼마? 답 루트 2. 루트 2. 설명해야 돼? 아니면 넘어가도 돼? 아유. 이거니까 전개 하면 아, 1을 안 뺐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에서 요건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거일 때 성립하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서 요거니까 이렇게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됐어? 이게 그 유명한 산술기하다. 지워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거의 응용을 861번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마찬가지야.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여기가 0보다 크다라고 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든 0으로 맞추는 게 좋아. 그래서 x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맞추더라도 의미가 있어 없어? 뭐란 거예요? 9 더하고 다시 빼고. 어차피 이 식이나 저 식이나 같은 식이잖아. 왜 그런 건데요? 왜냐면 내가 이걸 써야 되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0보다 커야 된다고. 이게 3보다 크다라고 해서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여기가 0보다 크다라고 맞추는 게 거의 습관처럼 들이는 게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2 루트 9 저 묶어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안에가 81이니까 그냥 9잖아. 29 빼기 9니까 그래서 그냥 9가 돼요. 근데 플러스 분의 9 뒤에 마이너스 9가 돼요. 요거? 내가 여기서 9를 더했잖아. 그러면 다시 빼야지. 어떤 숫자를 더한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의 루트 안에 있으면 돼요? 3개짜리 산술기하를 쓸 수는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한테 배우는 교육과정상이야. 문제가 아니야. 근데 저희 2개만 들어와요? 그래서 2개만 하는 거야. 원래 3개짜리도 할 수는 있어. 3개짜리는 할 수는 있어. 근데 그리고 여기가 또 양수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9니까. 그래서 이 상수는 그냥 같이 빼주는 역할로서 하는 게 니네들한테 더 이해가 편할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등호가 같을 때니까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x 플러스 1이 되니까 x는 0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면 좋겠죠. 최소값이 뭐예요? 네? 방금 여기서 이야기를 했잖아. 이게 최소값이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너희들한테 맡겨보고 한번 요걸로 가보자. 응. 자,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이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려고 한다.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게 바깥쪽의 둘레의 길이는
자, 그래서 단 줄의 굵기는 고려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내가 요거를 x, y, x 이렇게 두면 일단은 x가 총 몇 개 있어? 8개가 있고 y는 그게 합쳐서 100인 거예요, 지금. 합쳐서 100. 그리고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라고 한 거니까 결국에 이게 얼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x, y의 범위가. 근데 얘는 어차피 다 양수잖아. 길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8x 플러스 5y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에 지장이 있어, 없어? 그러면 루트 40xy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제곱을 해주면 2500이죠. 그러면 xy는 이렇게 되겠죠. 됐네? 됐니?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때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바깥쪽 둘레의 바깥쪽 둘레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결과로 쪽으로 8x랑 5y가 같은 변수이기 때문에 얘가 50이겠죠? 이 같은 거 더하기 같은 거를 했을 때 100이니까. 그래서 x가 8분의 50인 거고 y가 10인 거죠. 그러면은 결과로 쪽으로 더 보여보면 그러니까 4x 더하기 y의 2배가 최대인 거니까 8x 더하기 2y여서 50 더하기 20인 70이 둘레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조금 번잡스럽긴 하지만 8x랑 5y랑 50이랑 같은 거 어떻게 나와요? 아까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라고 했어? 산술가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 같을 때. 그래서 하면 돼. 어차피 합이 100이잖아. 내밀지 말고 합이 100이잖아. 그거 100을 같은 걸로 나눠주면 100을 2등분하면 얼마냐. 이 아니라 100을 2로 나누면 얼마냐고. 50이잖아. 그러니까 8x가 50일 때 5y가 50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오케이? 쉬운다? 쉬어도 돼? 네, 1컷이 85 정도 나오는데 아, 그래? 이번에 그렇게 나왔대? 낮은 거예요. 생각보다는 높은 거. 1컷이야. 몰라. 아무튼 난 기말고사 때 니네 전원다 100만 들어놓고 내 영혼을 활활 태워야봐야지 한번. 정말 내용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 그건 니네 사정. 제가 2등급 만점 분받았대요. 2등급 분받았대요. 2등급 문 받았다는 게 뭐? 아니 2등급 만점 끝이래요. 69.7이? 잠깐만. 와, 참 진짜. 그게 다 객관식으로 되어버리니까. 69.7. 거의 근데 끝이. 완전 끝은 아니에요. 모르겠다. 기말 때 불태워보자. 자, 이게 최대 그때 x, y를
하는 건데 코시 슈바르츠다라고 한다면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x의 개수가 a고 y의 개수가 3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주게 되면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돼요. 그러면은 얘가 4하고 9니까 13.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13 곱하기 52. 그 다음에 이거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저거 계산해 보면은 4 곱하기 169인데 4는 2의 제곱이고 169는 13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가 26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6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최대값은 그냥 요거. 최대값은 요거. 그리고 얘네가 같을 때라고 하는 거는 이 개수의 비를 했었더니 이게 서로 같을 때 2분의 x가 3분의 y가 돼서 이거는 k가 될 때. 그래서 x가 2k고 y가 3k니까 그냥 여기서 보게 되면 2x 플러스 3y가 26인 거잖아. 그래서 4k, 9k니까 13k라서 k가 2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 넣으면 x가 4고 y가 6이 될 때 그때 저거의 부등식이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됐네? 해서 요렇게. 혹시 질문? 그래서 코시 슈바르처럼 활용 말고 일단은 이것까지는 니네들이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봐. 내가 이것보다 깊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긴가민가한 상황에서는. 됐을까요? 됐죠? 자, 혹시 질문? 더 질문 없지? 그러면 잠깐 빠르게 쉬었다가 시험을 좀 빨리 봅시다, 오늘. 지금 44분이니까 55분에 시험 볼게요. 나이만.